큰별 최태성 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별별이 있던 큰별 최태성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최소한의 그 삼국지 네.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좀 재밌습니다. 그래요? 뭐 언제는 안 재밌었습니까? 관우 중심으로 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번 유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습니까? 네. 관우가 헤어져 있었던 그 유비 형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조조의 그 5개 관문을 다 때려 부수고 조조 부하들 막 다 죽이면서 이걸 이제 5관 6참 5개의 관문을 지나면서 6명의 그 조조 장수를 다 죽여버렸던 네.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잘 벗어나나 했는데 관우에게 이놈 배신자야! 내 너 잡아 죽인다! 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등장한 인물이 딱 하니 그 앞에 나타난다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인물이 누굴까? 의외의 인물. 당연히 뭐 조조 부하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렇죠. 네, 누구예요? 목소리 들으면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 이놈을 죽이겠다! 혹시 장비? 정답. 네. 의외니까. 그렇죠. 도원결의도 하고 우리 형제인데 왜 또 관우 형 죽인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관우 의형제를 맺은 게 장비인데 이유는 바로 지금 이제 유비, 관우, 장비가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장비가 관우 조조한테 항복한 배신자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오해했구나. 거예요. 오해했던 거죠. 결국 이제 관우가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오해를 풉니다. 자, 이후 이제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는 다시 온전히 만나게 되는데 자, 이때 이들이 향한 곳이 어디였느냐? 네. 남쪽 유씨 집안인 유표. 유표. 유비도 유씨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유표가 다스리고 있던 남쪽 형주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걸 보면 이렇게 유비 인생이 어떤 것 같아요? 이번엔 또 이제 유표한테 가서 이제 의탁을 하는 거예요. 뭐 어지간히 잘 안 풀린다 안 풀려. 이런 느낌? 도원 결의하면서 유비, 관우, 장비가 우리 난세를 평정하자라고 큰 뜻을 품었는데 유비 삼형제는 지금 계속 도망 다니면서 유력자들에게, 원소에게, 조조에게, 유표에게 이렇게 의탁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 넘어요. 20년 넘도록 떠돌이 생활하면서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아니 이때는 또 수명도 짧을 텐데. 그 소설 삼국지를 보면요. 네. 소설 삼국지의 반은 유비의 떠돌이 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난기네, 고난기. 이 삼국지의 반은 안 풀려. 이때 그 뭐 40대까지 그냥 이렇게 도망 다니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때는 이제 평균 수명이, 남자들 평균 수명이 40대를 안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곧 돌아가실 나이에요, 이제. 이제 인생이 내 그냥 인생은 마지막을 이렇게 향하고 마무리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 청혼의 꿈을 품고 출발했던 20대 유비가 40대 후반을 향하고 있는 그 심정. 식대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참 꿈이 많았지만 잘 되지 않았구나. 좀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요. 뭐 네. 사실 뭐 소수의 영웅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이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이게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좀 지칠 것 같아요. 무기력함을 느끼고. 예.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우울증 뭐 이런 거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는. 그걸 무려 20년 동안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삼국지가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많은 고전일까?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삼국지에서 유비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걸까? 솔직히 캐릭터 별로거든요. 뭘 이렇게 풀리는 게 없어. 근데 공감대가 좀 많이 그렇죠. 있는 우리라. 그냥 읽다 보면 답답은 좀 한데 나랑 원투도 비슷한 거야. 더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나를 믿어주는 동생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면도 안 서고 그러니까요.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또 가족들도 있고 우리도. 맞아요. 예. 뭔가 유비를 보고 있으면 뭐 이렇게 고구마 먹고 이게 다 막혀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유비가 자신이 이제 의지하고 의탁하고 있었던 그 형주의 유표와 술 한 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유비가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네? 갔다 온 유비를 보고 유표가 깜짝 놀래요. 화장실 갔다 온 유비를 보고 네. 유표가 깜짝 놀래요. 왜요? 왜 놀랬을까? 왜 놀랬지? 유비가 네. 화장실에서 울고 온 거예요. 술 한잔 하고 감정이 확 올라왔구나. 얼굴에 좀. 아이고, 눈물자국 좀 잘 닦고 오지. 근데 사실 유비가 잘 울어요. 유비가 많이 울어요. 근데 이때 유비가
너무 서러웠나 봐. F야 F. 내 인생 뭐에 이렇게 꼬이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저희 아버님이 좀 이러셨던 적이 있어요. 아버님 이제 사업에서 성공하지 못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 밑에 살고 있는 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봤는데 아버님이 집안에서 나오질 않으시더라고요. 그 뭔가 어두운 그 골방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하는 느낌? 약간 동굴 속으로.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제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참 그때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 몸도 약해지시더라고요.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좀 무너지면 몸도 좀 이렇게 무너지나 봐요. 아버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바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 일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야, 우리 아버님 지금 거의 90을 향해 가시는데 네. 쌩쌩하게 잘 다니세요. 아 진짜. 이게 참 이게 일한다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나중에 가면 일하지 말고 뭐 편하게 있어야지. 그게 과연 편해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을 해야지 그래도. 네, 뭔가를 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비가 이때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유비가 유표한테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주 유명한 말. 비육지탄. 이게 언뜻 이제 왜 정치인들이 좀 잘 쓰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네. 신문 같은 거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육지탄. 요 뜻이 뭐냐면 허벅지 살이 쪄서 한탄스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이제 유비도 장수 아닙니까? 장수. 그쵸. 원래 장수들은요 말을 타야 돼요. 말등에 올라타면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몸을 고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톡톡톡톡 뛰니까 허벅지에 힘을 빡 주고 조여줘야 돼요. 그래서 말등에 딱 밀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당신은 등자 있죠. 등자가 뭐냐면 이제 발을 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유행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으니까 어떻게 고정을 해야 돼? 허벅지 다리로. 힘을 더 야, 이 하체가 엄청 중요하겠네. 장난 아닌 거예요. 이제 진짜 엄청나게 하체가 탄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허벅지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탄탄하죠.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근육이 한 2배쯤 될 거예요. 야, 장수들 허벅지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고대 장수들의 그 허벅지는요 엄청날 겁니다. 요즘도 왜 스쿼트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근육, 그 허벅지 그쵸. 근육 있잖아요. 그거에 뭐 더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비가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표에게 의탁해가지고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까 싸우러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의 허벅지 근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찌는 거죠. 다 빠진 거예요. 다 빠져나가고 살덩어리.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럴 때 이걸 딱 만져봤을 때 유비가 그 좌절감, 게다가 불안감. 와. 나는 왜 이럴까? 근데 저 이런 거 느낄 때 있거든요. 남자들이 그 느낄 때 허리벨트 왜 구멍 채울 때 네. 제가 엄청 바쁠 때 막 정신없을 때 사실 그때 이제 먹는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허리벨트 구멍이 3개가 남아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좀 한 가지 좀 집에서 퍼지더라고요. 뭐 많은 사람이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딱 허리벨트를 찰 때 구멍이 2개가 남더라고요. 아, 나 살쪘구나. 나는 그 허리벨트 구멍 보고 알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이렇게 허리벨트 구멍이거든요. 나 좀 게으르고. 그렇죠. 일도 좀 없고. 그렇지. 시즌 그런 경우 없었나요? 살아보면서. 있죠. 그죠? 네.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비육지탄이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쓰임이 없는 것 같이 느낄 그렇지, 때 되게 그렇지. 속상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사자성어가 바로 비육지탄이라는 겁니다. 야, 내가 이 허벅지에 이 근육 다 빠지고 살만으로 그냥 가득 찼구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일을 하는 것도 못하면서 그냥 퍼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유비가 이제 이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냐면서 20년 동안 살아왔으니까 신세 한탄을 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바로 비육지탄이라는 사자성어를 지금 떠올리게 했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요즘도 많이 쓰는 사자성어예요. 많이 씁니다. 정치인들이 네. 그래서 이제 컴백할 때 이제 비육지탄의 시기를 지나고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말 한번 다 보겠습니다. 그렇죠. 약간, 달려보겠습니다. 비육지탄 좀 잘 외워둬야겠네요. 그죠? 그때 이제 이런 걸 쓰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연초에 운동가 하실 때 네. 이제 비육지탄. 작년도에 비육지탄에 나는 끝났다. 네.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비육지탄 빠이빠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허벅지에 근육 다 빠지고 살로 가득 찼던 그래서 비육지탄이라고 하면서 눈물 졌던 유비. 과연 유비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 고난기를 너무 오래 들었어요. 유비. 삼국지인데 유비 너무 힘든 얘기만 들었어요. 이 바닥으로 떨어진 20여 년의 이 비육지탄의 시기를 힘차게 극복하며 날아오르는 장면이
이제 드디어 펼쳐집니다. 유비, 나 죽지 않았어. 인생 후반기에 드디어 이제 날아오릅니다. 나관중은 유비를 삼국지의 주인공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 인생 후반기, 인생 역전을 기다리는 유비를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좀 이제 사이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야, 유비 20년 넘게 이렇게. 내 인생과 진짜 크게 그러니까-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 유비를 보면서 혹시 좀 지금 지쳐 있으신 분들 너무 지쳐 있지 마시라. 비육지탄의 시기를 끝내는 시기가 올 것이다. 대기만성. 그렇죠. 올 거라고 제가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큰별쌤 오늘도 고맙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